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실손보험의 개혁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1, 2세대 이제 실비보험 이제 가입자분들께서 이제 가장 걱정하시던 뭐 강제 재매입부터 해가지고 네. 네네. 자기 부담금 인상, 그 다음에 이제 도수치료, 이제 비급여 이런 부분들이 제외되는 등 여러 가지 논란과 말이 많았는데 오늘은 저희가 정확하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네. 어떤 식으로 확정이 되었는지 네.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일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진짜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하면은 네. 이제 실비보험, 실비보험. 5세대 실비보험이죠. 실비보험이 아닐까 맞습니다. 네, 생각이 드는데 이 5세대 실비보험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뭐 1세대부터 이제 2세대, 3세대, 4세대를 거쳐와가지고 네네. 5세대 실비보험이 지금 이제 뭐 올 연초에 한번 이제 뭐 정부랑 뉴스가 네, 이렇게 막 나와서. 모여가지고 네. 막 이렇게 회의하고 네네. 말도 안 된다. 네, 뭐 논의하고 이렇게 거치다가 하다가. 지금 이번에 이제 네네. 이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문제를 본다고 하면은 2025년 4월 달에 네. 네네.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이제 확정된 그런 기준 가이드를 가지고 나온 내용들이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아직 이 내용이 100% 확정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여기서 조금씩 뭐. 변동은 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이 정도 가이드는 큰 틀은? 가지고 큰 틀은 아, 정해진 것 가지고 같습니다. 가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큰 틀이 네. 정해진 상황 속에서 이제 이거를 언제부터 실시할지 뭐 말로는 여기에서는 이제 올해 말 네. 연말. 연말쯤에 네, 한다. 이렇게 한다 얘기하는데 네. 이게 뭐 네. 연말이 될지 내년 뭐 내년 연초가 초가 될지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5세대 실비보험이 이렇게 바뀌어 출시는 나온다는 거, 된다는 거죠. 출시가 되고 바뀌어서 나온다는 네네. 거는 확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은 많은 분들께서 아니 이렇게 실비보험이 왜 네. 바뀌는 거야? 왜 이렇게 세대가 계속 바뀌고 조건들이 바뀌고 뭐 보험료는 싸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바꿀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네네.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제목을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제목. 제목을 읽어보면 뭐냐면 실손 의료비보험 낮은 낮은 보험료로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필요할 때 때 도움되는 네. 보험 상품으로 재탕됩니다.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목에서 어느 정도 네네. 유출할 수 있어요. 음. 네. 첫 번째로는 그동안 비싸가지고 낮은 보험료로 바뀐다. 해드리겠다. 네. 바뀐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진짜 네. 중요한 거예요. 네. 정말 필요할 때 도움되는. 음, 그러면 이걸 정말 필요할 반대는 때. 말이 뭘까요? 경미할 때는 어. 보장을 뭐 적게 해주거나 안 안 해주고. 해줄 수도 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아니면 정말 필요한 상황일 때 음. 보험 상품으로 재탄생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래서 제목에는 이런 내용들이 써 있고 밑에 읽어보면은 실비보험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보편적 의료비과 이제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절하게 네.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개편한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대로 네네. 이렇게 개편이 되는 게 맞고 여기 보면은 필수 의료 강화 등 의료 체계 정상화를 지원하고 30%에서 50% 보험료를 인하하면서 국민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네네. 그만큼 보험료의 공정성도 제고한다. 음. 그러니까 좀 전반적인 정상화를 의료계의 정상화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30%에서 50% 보험료를 다운시키고 네, 낮추고. 다운시키고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한다. 내용만 쓰면 되게 좋아요. 그랬어. 내용 뭐, 예. 막 우리들을 네. 위해서 보험료를 막 낮춰주고, 낮춰주고 30% 50% 다운돼주고 왜 이렇게 좋단 말이에요. 아, 근데 저는 좀 약간 네. 의심부터 되는 걱정이 게, 되죠. 예. 그러니까 그 걱정되는 이게- 부분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뒤에서 어떻게 바뀔지 한번 네네.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약관 변경. 이게 이제 1차 때 만났던 네네. 내용인데 약관 변경이 없는, 그러니까 저희가 재가입 주기죠. 그쵸. 재가입 주기가 없는 초기 가입자들. 네. 지금 거의 1,6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네네. 이분들이 원하는 경우예요. 네. 원하는 경우. 그 전에는 강제로 무슨 네. 막 재매입을 한다 이런 맞아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불만들이 많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말이 좀 안 되죠. 사실 말이 안 네. 되죠. 그쵸. 네. 처음 계약 내가 다르게. 계약하기로 한 조건이 있는데 갑자기 강제로 네. 그렇죠. 네 보험 바꿔라 이러면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네. 이 1,600만 명 해당이 되거든요. 어. 근데 저도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강제로 바꾼다고 하면. 맞습니다. 근데 네. 어찌됐건 원하는 경우 이제 재매입을 통해 가지고 보상대로 받고 그다음에 기존 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신규 5세대로 전환하는 방법들이 이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온 것 같아요. 네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 네, 부분들을 이제 보장을 네네. 하고 실손보험의 낮은 자기부담금 등으로 인해 가지고 네네. 이제 과다하게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던가 이제 이렇게 막 받으면 네. 안 되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막 가가지고 네, 도치도 과잉 받고, 진료 받으시는 과잉 진료 경우가 받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실손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었대요. 그렇죠. 근데 네. 보험사가 이제 그 손해를 보면 네, 그 비용을 소비자들한테 전가할 수밖에 정갈 없거든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네. 보면은 실손 가입자 수가 4천만 명이랍니다. 와, 4천. 정말 많네요. 24년 말에 네. 4천만 명인데 그 중에 이제 총 우리나라 총 진료비가 진료비가 133조 원인데 네. 실손보험이 14조 원, 약 10% 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다. 23년 기준으로 굉장히 네. 많은 부분을 실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그동안 뭐 이제 1세대, 아, 2세대, 세 차례. 3세대, 4세대 이렇게 계속 바뀌어 왔어요. 아, 네네. 네, 바뀌어 왔는데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실손보험을 인해 가지고 불필요한 아, 비급여들이 아. 확대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네. 과잉 진료네요. 그 다음에 네.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의료 인력들이 아, 그렇겠네요. 쏠린다는 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네. 돈이 되는 쪽으로 그렇죠. 조금 갈 이제, 수밖에 네. 없다 보니까 이게 음. 쏠려가지고 지금 실비보험료 이제 비급여 보험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가지고 17년도에 4.8조 원에서 네네. 23년도에 와. 8.2조 원까지 엄청나게 거의- 뛰었네요. 네, 2배 가까이 이게 보험료가 그만큼 뛰었다는 거.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의료 인력 같은 경우에도 음. 지금 보면은 안과나 네네. 재활의학과, 네. 정형외과 이런 데에 이제 레지던트 분들이 이제 쏠리고 저희가 정작 필요한 필요한 진짜 뭐 필수 그렇죠. 항목이 중증 질환이나 소아과. 소아과, 네. 소아과라던가 심장 혈관 풍부, 그다음에 산부인과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이제는 그만큼 기피하는 비선호 하시는 네, 거죠. 비선호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나도 과도하게 비급여가 이제 고객님들께서 사용을 하시고 하다 네네. 보니까 음. 근데 이게 또 단순하게 내 돈으로 다 가라고 하면 안 가실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아무래도 실비보험이 있다 보니까 뒷배가 있으니까 네, 그런 조금 더, 부분들을 네네, 있지 보고 않을까. 가시는 게 네. 아닌가.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실손보험 보험금에 네네. 보험료 현황을 보신다고 하면은 다수의 가입자 65%는 보험금을 지급도 없이 그냥 보험료만 그동안 납부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렇죠. 이제 건강하신 분들. 건강하신 네. 분들 전체 가입자 65%는 보험금을 한 번도 안 받고 지급 안 받고 그냥 월 보험료만 월 계속. 보험료만 계속 납부하고 있고 음, 상위 9%가 상위 9%면 전체 보험금의 80%를 80%를 수령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사실 보험회사 편을 드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되긴 해요. 그러니까요. 네, 이 소수에게 너무 과잉 네. 진료되는 경향이 그러니까 있다. 너무 과잉진료 그런 되니까 거네요. 이런 네.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 지급보험료 아까 17년도 7.3조 원에서 23년도 14.1조 원까지 늘어나게 됐고 또 보험료도 그만큼 인상이 될 거 당연히 아니에요. 인상되죠. 네, 인상이 네. 됐는데 이게 매년 인상되는 금액을 보면은 22년도에는 14%, 14.2%, 23년도에는 8.9%, 24년도에는 1.5%, 25년도 와, 7.5%. 7.5%. 근데 이게 계속 늘어나네요. 24년도 인상률이 낮은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내장 판결 등 음, 그러니까 이런 판결들이 정말 생겨나면서 그만큼 보험금 지급이 줄어든 거네요.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면 이런 판결이 있기 전에는 얼마나 많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규제를 안 하면 네. 보험금이 정말 인상률이 엄청 엄청나다는 높아질 거죠. 수밖에 네. 없네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어찌 됐건 실비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됐고 그동안 어떻게 바뀌어왔고 왜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면은 네. 어떻게 바뀌는지 그게 중요한 거네요. 이게 지금부터.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그쵸. 지금 저희가 실비 네. 같은 경우에는 급여 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급여 항목은 크게 바뀌는 점은 없어요. 없고, 음. 네네. 보면은 현행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률이 입원했을 때에는 20%, 네. 그 다음에 외래 통원했을 때에는 20%나 1, 2만 원 중에 이제 큰 걸로 네네. 큰 금액으로 본인 자기 부담을 부담금이죠. 나가게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줬어요. 아, 네네. 안 해줬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오는 5세대 같은 경우에는 입원 20%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동일하네요. 그리고 네. 통원도 본인 부담금이 이제 20%나 1, 2만 원 중에 큰 걸로 지급되는 게 나가는 게 맞는 건데 네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건보 본인 부담률까지 해가지고 아, 이 세 개 중에 큰 자기 부담금을 음. 이제 제외하고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급된다 돌려받는 거죠. 거네요. 네. 네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임신과 출산이 급여 의료비에 대해서 신고 보장을 합니다.
기존의 임신 출산 보험 영역에서는 명확히 말하면은 이제 좀 신규로 포함이 돼가지고 네. 그동안 지급 안 됐던 부분들 요즘에 워낙에 뭐 저출산이고 저출산이고 맞아요. 출생 시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두텁게 보상을 하는 취지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만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급여 봤을 때는 괜찮은 건 맞아요. 근데 네네. 이제 문제는 비급여겠죠. 비급여. 네,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 전에는 비급여가 그냥 딱 하나로만 되어 있었어요. 네네, 네. 맞아요. 근데 이 비급여가 이제 이제 나눠지나요? 중증이랑 네. 비중증으로 비중증으로. 두 개로 나뉩니다. 음. 네, 두 개로 나뉘어가지고 기존의 현행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비급여에서 네. 연간 보상 한도가 5천만 원. 네. 그다음에 통원은 회당 20만 원. 20만 원. 회당 네. 20만 원. 그다음에 입원 한도도 없었고요. 그리고 자기부담료 같은 경우에도 입원 30%. 30%.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외래는 30%나 3만 원 중에 많은 큰 금액. 큰 금액으로 이제 자기부담금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 부분 원래는 자기부담금 저희가 언제나 네네. 말하는 연간 그쵸. 자기부담금 한도가 상한선이 4세대부터는 급여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비급여에는 빠져 있죠. 빠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험금 미지급되는 부분들 미용이나 성형 같은 것들 네네. 안에서 듣고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할인 할증 제도 네, 이제 이렇게 음. 되고 있었는데 신규 상품 네. 5세대는 어떻게 바뀌었냐? 네. 5세대 같은 경우에는 중증이랑 비중증으로 나뉘어가지고 나뉘는데 중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일해요. 여기서 아, 말하는 사세대가. 중증이라고 하면은 어떤 네네. 내용이 있냐면 암, 뇌혈관, 신장질환, 희귀단체성 질환, 음. 중증 화상 외상 등 건강보험 상정 아, 특례 산정 특례 대상. 대상 같은 경우에는 중증에 중증 환자. 해당이 돼가지고 네. 이런 중증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더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주겠다 이 말인 네네. 거예요. 그리고 보상 한도도 제한 변동 없고 네. 자기 부담금도 변동 음.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입원했을 때 아, 500만 원 연간 자기 부담금 500만 원이 음. 신설이 되었어요. 그러면 네. 500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 본인이 돌려준다? 부담 안 하고 네. 다 돌려주겠다. 다, 이건 정말 괜찮은 것 같네요. 대신에 여기에서 보면은 상급 종합병원 이제 이렇게 종합병원. 네. 종합병원이 음. 이제 제한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찌됐건 이러한 병원에서 큰 금액의 자기 부담금이 나왔을 때는 500만 원까지만 지급되고 이게 음. 비급여로 원래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았죠. 근데 무제한 이거는 본인이 부담해야 네, 되는데. 이거는 이제 되다 네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진 점인 어, 거죠. 네. 네. 보험금 미지급되는 부분들 할인 할증 제도도 동일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동일한데 지금 보시면은 비중증이 아, 문제예요. 비중증. 그러면은 비중증은 뭐냐? 중증에 해당 안 되는 것들이 비중증이겠죠. 네네네. 한정 특례에 해당 안 되는 모든 것들이. 그렇죠. 근데 이 비중증 같은 경우에는 한도부터 달라져요. 한도가 연간 1천만 원. 1천만 아, 너무 많이 줄어드네. 네. 그 다음에 통원이 아까 통원 어떻게 했었죠? 회당 20만 원. 해당 20만 원. 네. 그럼 이게 무슨 네. 말이냐면 내가 하루에 이 병원 갔다가 다른 병원 가면은 각각 해서 보상할 수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그렇죠. 20만 원 한도 내에서. 네. 근데 여기는 보면은 통원이 일당 20만 원. 아, 이제 하루당. 하루에 아, 병원을 아무리 많이 가셔도 20만 원 안에서 다 20만 원 네. 해결해 보셔야 된다는 해결을 거죠. 보셔야 네, 되네요.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전에는 한도가 없었는데 여기는 2번이 회당 아, 회당 300만 원. 3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어요. 아, 그러니까 한도부터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한도로 놀라시면 안 되는 게 네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기 자기 부담금인데 부담금이 자기 부담금이 무려 50%. 50%가 와, 원래 그 전에 30%였어요. 20%가 더 늘어났어요. 저희가 이 30%그 전에 10% 20%일 때 이 30% 늘어날 때도 진짜 사람들이 충격받았거든요. 충격받으시고 50%. 그 4세대가 네. 10%더 늘어났는데도 많이 놀라셨는데. 놀랐는데 지금 한 번에 이게 20% 늘어납니다. 아, 너무 네. 늘어나는데요? 이번이 50%로 늘어나게 돼가지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외래 같은 경우에도 50%랑 50%는 5만 원 5만 원? 중에 큰 금액을 이제 공제하고. 자기보다는 공제하고 거의 뭐 와. 이제 소소한 걸로는 보험금 청구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이죠. 네. 네.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자기부담금 연간 자기부담 한도 있죠. 여기에는 비중증에 해당이 없습니다. 또. 아까는 이제 중증에만 해당이 되는 음.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인 게 보험금 미지급되는 항목들이 원래 미용 성형은 당연히 안 됐어요. 그렇죠. 저희 약관에 써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죠. 여기에서 뭐가 동일하고. 있냐면 미등재 신의료기술 그 다음에 어. 일부 비급여를 해가지고 도수 체외 증식 등 아. 근골격계 치료 비급여 주사제가 아, 이게 보험금 미지급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을 못 받는 거네요. 유병자 실비랑 살짝 그러니까 비슷해진 느낌이라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네. 이런 시비에서도 이런 부분이 그쵸. 보상이 안 맞아요. 되고 이제 네. 빠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처음에 제목에서 봤던 보험료를 낮추겠다. 얘네가 굉장히 자신있게 얘기하더라고요. 낮출 수 있는 이유가 그냥 낮출 수 있는 이유가. 손해율이 높은 항목들 네. 보상을 안 해주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 본인 부담금 좀 많은 식으로 네. 보상을 해줬는데 방안인데. 아예 보험금을 미지급하겠다. 항목을 만들어 나가지고 이건 진짜 네. 엄청나네.
미용 성형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보상을 안 해준다는 비급여 주사제까지. 내용이죠. 아 이게 네. 좀 살짝 심각한데요, 근데 네, 진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할인할증 적용되고요. 해가지고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급여와 비급여 진짜 저희가 봤을 때는 내용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 말도 안 되게. 이 정도면 뭐 진짜 조금이 아니라 진짜 많이 바뀐 거죠. 그쵸.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1에서 3세대까지는 네. 그냥 그 큰 틀은 유지하되 조금 네. 조금씩 바뀌었다고 맞아요. 생각되는데 네. 5세대는 그냥 틀 자체가 바뀐 것 같아요. 아 진짜 그 개편했다라는 말이 네. 맞는 것 같아요. 새롭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동안-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네. 예, 좀 많이 바뀌네요. 네. 예,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거 5세대 실비보험 이거는 어찌됐건 저희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제가 봤을 때 크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갑자기 자기 부담금이 50%는 좀 너무 과했으니까 한 40% 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뭐 봤을 그럴- 도 다시 넣어주고 그럴 것 같지도 않고 아니다. 50% 약해. 90%로 가자. 이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렇게는 안 돼가지고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정도 가이드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무튼 어찌됐건 이 내용이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확정되고 날짜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다고 하면은 좀 그때는 파급력이 굉장히 세지 않을까. 미리 조금 네. 내용을 듣고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지. 그러니까요. 그때 가서 탁 하면 네.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영상을 보시고 저희에게 상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서 연락을 주시거나 카카오톡에 보일람이라 검색하신 다음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일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